미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죠? 바로 이 PCE 물가지수 상승률이라는 건데, 요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6월 한 달간의 PCE 물가가 그림처럼 뭐 한 3% 이정이 진정됐다. 그래서 올해 미국 경제가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다. 완만하게 침체 없이 물가가 잡힐 수 있다. 이런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죠. 미연준 기준금리도 뭐 추가로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주식시장도 이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채널에서는 이렇게 단순히 뉴스만 보고 경제를 판단하는 채널이 아니죠. 발표된 경제 지표의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는 확인을 하고,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진실은 무엇이고, 우린 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잖아요. 단기적으로 뭐 단타로 대응할 수 없는 분들이 대부분 시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큰 흐름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지 함께 알아보는 채널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PC 물가지수 발표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PC 물가지수는 이렇게 따로 발표되는 게 아니라 미국 경제분석국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매월 개인 소득과 개인 지출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게 되는데, 여기에 물가까지 같이 발표를 해줘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얼마를 벌어들였고 얼마를 썼냐, 요거를 판단하는데, 대신에 물가가 얼마길래 걔네들이 그만큼 썼냐, 요거까지 알면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미국의 경제 상황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이 미국의 개인 소득 그리고 개인 지출, 그 중에서 코로나 때 지원금 같이 정부의 지원금, 즉 이전 소득이라고 말을 하는데 지원금이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개인 저축은 얼마를 했냐, 요걸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가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2001년도 그렇고 2008년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도 그렇고 경기 침체가 나타나면 조금 늦게 개인들의 소득이 감소를 해요. 개인 소득이 뭐 선행해서 먼저 감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개인 지출도 보면은 거의 뭐 경기 침체가 되고 나서야 이렇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소비나 개인 지출, 이런 것이 경기에 동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주식은 선행하는 지표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주식을 가지고 소득이 줄어들었네, 뭐 소비가 줄어들었네, 요걸 가지고 판단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요건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지만 요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매수 타이밍을 잡는 데는 굉장히 좋습니다. 경기 침체 이후에 개인 지출 있죠. 모든 경기의 흐름은 수요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녹색의 개인 지출이 바닥 찍고 이렇게 돌아서는 국면 딱 보시면은 2009년이죠. 주식 사기 가장 좋은 저점이에요. 요 지점도 살짝 꺾이긴 했는데, 뭐 사실 2000년대 때는 뭐 그렇게 실물 경기가 심하게 침체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 보시면은 2020년 3월 4월 이후에 개인 지출이 이렇게 쭉 늘어나죠. 요런 구간들, 요런 구간 초입에 주식을 매수하기 아주 좋은 시점입니다. 그런 시점들에는 여기 개인 저축도 있죠.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개인 저축이 늘어나잖아요. 다 개인 저축도 많으니까 이제 개인 지출이 바닥 찍고 쫙 올라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소리죠. 그럼 기업들의 매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출도 바닥 찍고 올라가요. 그런 시기에 주식 투자하기 아주 좋은 시기니까 이 지표는 꼭 모니터링을 하다가 우리가 매수를 할 때 활용을 해야 되죠. 근데 지금 구간은 어떻습니까? 경기 침체가 일어난 이유는 아니죠. 오히려 이제 그 전에 뭔가 이렇게 계속 끌어오르는 것 같은 이런 구간, 이게 뭐 계속 쭉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개인 저축도 많이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개인 소득은 이렇게 기울기가 됐는데 개인 지출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 이거 뭔가 지출이 더 많이 늘어난다, 뭔가 문제가 있다, 이 소리인데 요거에 조금 걱정되는 거죠. 그런데 주식시장은 어떻습니까? 이 불안의 벽을 타고 올라요. 그리고 또 경기 침체가 발생하기 전에 아주 뜨겁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2007년에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많은 분들은 주식시장이 오를 때는 내가 거기에 있어야 되고 저점에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고 싶고, 그리고 이제 폭락이 오기 직전에 이제 고점에서 팔고 싶고, 이게 사람의 심리인데 95%의 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꾸로 이렇게 하죠. 고점 부근에서 물리고 저점 부근에서 거의 팔아요. 경제 지표를 보는 우리 사이클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최고점 최저점 모릅니다. 적당한 요런 무릎에서 뭐 주식을 사고 적당한 이 고점쯤이 되면 이제 팔고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 이 어깨에서 머리까지 가는 그 꼭대기 구간, 요런 것들을 굉장히 참기 어려워요.
그리고 또 뭐 유튜브에서도 보면은 왜 이렇게 미리 팔으라 그랬냐,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뭐 그렇게 하면서 욕먹기 쉽상입니다. 하지만 그런 구간을 잘 참아내고 현금을 잘 뭐 챙기고 리스크를 관리하다가 이렇게 침체 후에 매수하는 구간에 제대로 매수를 해야 인생이 바뀌고 수익이 나요. 여기에서 수익을 내느냐 못 내느냐, 이 승패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요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자, 두 번째, 이 그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보면은 2008년에 이 정부 지원금이죠. 이전 소득이 쫙 늘어나고 코로나 이후에도 또 한 단계씩 레벨업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과거에는 금리 그냥 인하 정도만 했어요. 2000년 IT 버블 이후에는 금리 인하하고 뭐 국채 매입하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돈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통화 정책을 썼으면 요 그림 혹시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버냉키가 헬리콥터로 달러를 막 뿌리죠. 자, 이런 식으로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돈을 뿌리는, 그러니까 정부 지원, 뭐 이전 소득이 어마하게 늘어나는 방식으로 경기 침체 때마다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코로나 때는 똑같은 방법을 썼는데 너무 특수한 경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 지원금을 많이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식의 돈풀기까지는 나오진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뭐 QE123처럼 이렇게 비전통적인 방식, 돈풀기 방식은 아마 쓰일 겁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죠. 왜냐, 이렇게 경기 침체 이후에는 이제 앞으로 또 돈풀기가 나오게 되면은, 돈이 풀리면 어쨌든 단기간에 기업들의 이익도 증가하고, 특히 여기 보시면 개인 소득이 이게 쭉쭉 늘어나요. 돈풀기가 될 때. 그럼 사람들이 돈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 돈풀기 하는 구간 이후에는 앞으로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쫙쫙 잘 갈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고, 돈 벌 기회가 조금 더 늘어났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잘 모니터링하고, 돈을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빠르게 튀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도 심해지니까 그런 거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구간, 가장 중요한 지금 구간은 어떻죠? 말씀드렸지만 개인 소득 증가율보다 개인 지출 증가율이 쫙 훨씬 더 높아요. 기울기가. 자,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데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살펴봤더니 개인 서비스 소비 지출 부분이 아주 높고, 상품 소비 지출은 뭐 이렇게 그저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값입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안 반영된 실질 수량이죠. 인플레이션이 반영해서 가격이 오른 거, 그걸 감안 안 하고 몇 개가 팔렸냐, 실제로 많이 팔리냐, 적게 팔리냐, 요거를 반영한 게 아랫부분인데, 실질 서비스 소비 지출도 그렇게까지 늘지 않아요. 그리고 상품 소비 지출은 아예 횡보입니다. 거의 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서비스 소비 지출 보시면 노란색이 이렇게 기울기가 가파른데, 인플레이션을 제외하고 났더니 기울기가 그렇게 가파르지 않다. 이 소리는 뭐냐? 전체적으로 이 개인 소비 지출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핵심적인 요인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뻥튀기 된 것처럼, 즉 소비가 뻥튀기 된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둔화되고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개인 소비 지출도 이렇게 횡보하고 둔화되는 그런 국면이 나오죠. 터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쉽게 안 잡히는 원인, 이 서비스 소비 지출에서 인플레이션이 그대로 녹아나기 때문인데,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서비스 항목에서 어떤 부분들이 영향을 크게 주고 있냐, 이런 걸 한번 살펴보면은 금융 및 보험 서비스 지출이 굉장히 크게 오르고, 주거 및 유틸리티 지출, 음식 숙박 지출이 이렇게 꾸준하게 높아요. 그리고 운송 서비스 지출이 그래도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레크레이션 역시 계속 꾸준히 올라주고 있고, 건강관리도 올라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어떤 요인들인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금융 서비스 부분의 소비가 늘어나는 거고, 주거 유틸리티는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렌트비가 올라서 올라가는 거고, 음식, 숙박, 운송, 레크레이션 관련 이런 지출, 뭐 건강관리 지출은 인건비랑 연관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앞으로 이렇게 개인 소비 지출이 계속 늘어났던 핵심 요인인 인플레이션이 잦아들고 개인 소비 지출이 이렇게 떨어지려고 그러면, 금리가 아주 빠르게 인하되거나 인건비가 뭐 갑자기 크게 떨어지거나 주택 가격이 갑자기 급락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참 그거는 조금 쉽진 않은 상황이에요. 이번 PC 물가 상승률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 되는데,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은 3%로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근원 물가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4.1%로 여전히 좀 천천히 떨어지고 있어요. 뭐 4.1% 나왔다고 아주 환호를 하고 있는데,
미연준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그 선이 2%거든요. 2%까지는 한참 남았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이 뭐 동결될 요인이긴 하지만 금리 인하까지는 한참 남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자, 이렇게 근원물가가 잘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앞서서 이렇게 살펴봤죠. 서비스 소비가 어떻게 되냐에 살펴본 대로 여기는 이 요인들이 대부분 다 어떠냐? 쉽게 떨어지긴 어려운 요인들이라는 거예요. 금리가 뚝 떨어지던가 주택이 뚝 떨어지던가 임금이 뚝 떨어져야 되는데, 특히나 이 그림 보시면은 이게 서비스 부분의 인건비 비중입니다. 제조업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이에요. 거의 한 30에서 50%가 인건비가 서비스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임금 상승률, 특히 서비스업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률 요번에 발표된 게 거의 6% 가까이 전년 대비 증가한 걸로 나왔죠. 자, 이게 순차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죠. 임금 상승률이 뭐 워낙에 높으니까 이게 전년 대비 6%씩이나 증가를 했으니까 근원 물가가 잘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그 요인 중에 하나인데, 이게 또 계속 장기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왜냐면 임금 상승이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임금 협상 때마다 좀 느리게 반영이 되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근원 물가를 잘 안 떨어뜨린 요인이고, 또 두 번째, 주택 가격은 빨리 떨어지고 있나요? 아니죠. 다시 또 이렇게 급등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것도 렌트비 지출을 그렇게 쉽게 떨어뜨리지 못하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금리는 뭐 빠르게 떨어집니까? 지금 5.5%가 됐죠. 이게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커요. 역시나 근원 물가가 빠르게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PC 물가 지수,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요중에 서비스 소비 지출 금액을 끌어올리고 있는 이런 인플레이션, 근원 PC 물가 상승률을 보면 전체적인 요인상으로 빠르게 좀 둔화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 소득이 오히려 지금 점점 임금 상승률이 이렇게 둔화되면서 소득은 조금씩 이렇게 갈 확률이 있는데, 개인 지출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가파르게 가는, 자, 이렇게 되는 국면. 당연히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런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이번 근원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로 4.1% 올랐다는 건데, 전년에 7월에 발표된 6월 한 달간의 PC 물가 지수 상승률이 크게 높았어요. 뚝 떨어지고 있다가 갑자기 튀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고효과죠. 똑같이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데, 올해는 작년에가 워낙에 한번 이렇게 턱 튀어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좀 이렇게 낮게 발표되는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발표되는 게 좀 더 높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뭐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이 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봐야 되고, 뭐 금리가 빠르게 인하된다거나 임금이 크게 떨어지면서 서비스 소비가 뭐 확 줄어들면서 리스크가 좀 작아진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려면 경기 침체가 와야 되죠. 갑자기 금리가 인하되고 임금 상승률이 뚝 떨어지는 경우는 그런 경우밖에 없으니까, 자, 이게 단기적인 뉴스 있죠. 뭐 당장의 PC 물가가 좀 낮게 발표됐다, 요기에 막 열광해가지고 투자를 판단할 게 아니라, 우리처럼 이렇게 뭐 단타, 트레이딩 이런 거 할 수 없는 생업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또 우리는 또 경제 지표를 보면서 이렇게 사이클을 보고 투자를 하는 이 중장기 투자자라면 단기적인 호재에 반응하기보다는 이게 전체적인 맥락,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그래서 위기가 커지고 있냐 아니면 줄어들고 있냐, 우리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시점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투자 판단을 내려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말로만 때우지 않고 소통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한 달 교육을 제가 해드리는데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그리고 함께 움직이는 기업, 종목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니까 공개된 방송에선 하지 못하는 소통을 하고 있죠. 영상 하단에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된다 하시면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